그런데 출근길에 뉴스가 궁금하시다고요? 우리 지역의 이슈와 그 속내를 듣고 싶으시다고요?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의 채널을 맞춰주세요. 저는 저녁 6시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를 진행하는 MC 장수정입니다. 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또 사용자 측, 또 공익위원 등 2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매년 그 다음 해 최저임금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이 인상폭에 대해서 노사 양측 모두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요한 평론가님 연결됐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자,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배경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난 7월 12일, 13일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요. 네. 예전에는 최저임금 결정하면 막 언론에 굉장히 크게 떠들고 그랬어요. 요즘은 조금 관심이 정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해관 당사자는 그래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경제 전망치가 비교적 높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기 회복 전망을 반영한 결과라는 게 이 배경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해서 이게 4%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 세 개 기관의 올해 평균 물가 상승률 전망 1.8%를 더합니다. 그럼 5.8%가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가 0.7%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걸 빼요. 그러면 5.1이 되겠네요. 예, 5.1이 되고 올해 최저임금이 8,720원이거든요. 네. 여기에 적용했더니 이제 9,160원이 되는 겁니다. 예, 2022년 그 최저임금 올해보다 5.1% 440원 올랐어요. 네. 시간당 9,160원. 이게 실질 최저임금이 11,000원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서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과정을 결정을 하는데 뭐 굉장히 험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이 9명, 사용자 측 9명, 공익위원 9명, 그래서 27명이 모여요. 근데 표결을 앞두고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하고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하고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석했고 거기서 이 9,160원에 대해서 찬성 13표, 기권표 1표를 결정이 된 거예요. 네. 이제 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거든요. 그대로 올해 했던 그대로 하자. 그러니까 8,720원으로 하자라고 요구했는데 노동계는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며 협상에 나섰습니다. 최소한 6.2%는 인상된 9,260원은 돼야 박근혜 정부 시절에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4% 정도 된다. 압박을 하면서 이제 서로 줄다리기를 서로 했고요. 네. 사측은 결국 8,850원을 제출하긴 했는데 여전히 서로 차이가 커요. 근로자 측 10,000원, 사측 8,850원. 중간에 중재를 한다는 공익위원들이 이 서로 중재하는 범위가 심의 촉진 구간이라고 합니다. 네. 9,030원에서 9,300원 이 사이를 제시했는데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리고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공익위원이 위원 단일안으로 9,160원 제시하니까 이번 사용자 위원들 반발을 퇴장하고 그래서
표결을 통해서 9,160원 의결됐습니다. 아니 뭐 퇴장하고 뭐 투표하고 매번 이렇게 이게 숨 넘어가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결정된 그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각계의 입장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각계라는 것은 이제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9,160원에 대해서 가장 반발하는 쪽은 이제 중소기업이나 외식업계, 편의점주 협회 등등입니다. 모두 일자리 양과는 모두 악할 것이라고 토로하고 네. 한국 경영자 총협회 같은 경총 같은 경우도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이의제기서가 들어오면요, 이게 고용부 장관한테 제출합니다. 고용부 장관이 이게 딱 봐서 이게 이유가 있구나,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면은 최저임금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아 그게 또 돼요? 예. 그 법으로 그게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가 이제 1988년도에 도입됐거든요. 지금까지 노사단체들이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에 이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27차례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심은 단 한 번도 이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의 제기됐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 그대로 9,160원으로 규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그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의 임대료 또 가맹 수수료 인하라든지 또 중소기업에 대한 그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하면서 초저임금 인상을 추진했더라면은 정부가 이런 심한 반발에 직면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반응도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상식적인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가 워낙 많거든요. 퍼센테이지로 하여튼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의 자영업자 같은 상황인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현 정부의 접근 방식에 문제 있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자영업자들한테 직접 물어보면요,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문제는 임대료다, 가맹수수료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심각하다. 이거 근절해야 된다. 이게 선결이 돼야 나머지 이렇게 최저임금이나 뭐 이런 게 의미가 있지. 기승전결 최저임금이 문제다. 최저임금 올리면 이게 올리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문제 원인이 다 복합적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복합적인 것은 맞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기업 내지 뭐 이렇게 현재 우리 사회에 있는 불공정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드 수수료만 해도 수수료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0. 몇 %인데 우리 마을 동네에 있는 편의점 가면 거기서 카드 수수료가 2% 3%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가 평소에 궁금했냐면은 그 수수료가 왜 차별화가 돼 있습니까? 그게 다 똑같든지 뭐 해야지. 이게 이제 카드 수수료가 똑같다라는 것은 카드사에 이제 항의해야 할 일이죠. 카드사에 항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최저임금 관련돼서 항상 결정 나면은 누구랑 싸우게 되냐면은 갑은 빠지고요. 갑은 여기서 대기업이죠. 카드사는 대기업입니다. 을과 병이 싸워요. 그게 한 400만 명 됩니다. 영향 받는 데가. 그러겠네요. 대기업에서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은 영향 안 받죠. 그렇죠. 그렇죠. 대기업이 이 최저임금 관련돼서 영향 받겠습니까? 근데 임대료, 카드 수수료, 이게 구조적인 불평등,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문재인 대통령 그 임기 내에 이번에 그 마지막 결정이잖아요. 이 인상안이. 그렇죠. 그러면 대선 공약이었던 그때 당시 그 1만 원 그 공약 이게 이제 결국 지키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그 보도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1만 원 공약을 못 지킬 것이다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취임 후 3년 만인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0,000원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약속했었습니다만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책정되면서 이 약속 지키지 못했었고요. 그때 이제 그 10,000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했고요. 네. 이후에도 10,000원 달성이 힘든 상황이 됐는데 특히 코로나 구매에 들어오니까 이게 최저임금이 시간당 9,000원도 넘지 못하다가 이번에 겨우 9,160원으로 결정된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야당 후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같이 그때 당시 후보로 경쟁했던 다른 야당 후보들도 모두 그 1만 원 공약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했었습니다. 네. 예, 최저임금 1만 원 1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뭐 그때 유력한 후보였던 민주당의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신상정,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모두 다 내걸었던 공약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유승민, 신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10,000원 이루겠다고 약속했었고요.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10,000원 시대를 열겠다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후보는 이 약속을 그때 그 공약으로 내세우고 나서 2018년 1월 10일 날 신년회 중소기업 중앙회 신년회에서 그때 그 공약이 포퓰리즘이었습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또 올해도 4월에도 또 거듭 사과했어요. 그때 10,000원 약속했던 거 사과를 했고요. 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올해 5.1% 인상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조적 결정이라 비판했는데, 근데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2017년 4월 6일 점진적으로 올려서 2022년 정도가 되면 10,000원에 도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은 2018년 1월 8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부른 부작용에 노동자 비명이 하늘을 찌른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같은 경우 공약집에 10,000원 임기 내 실현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2017년 3월 17일에 현재 6,000원대인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된다. 10,000원 가까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최저임금 인상 못하는 기업은 이미 한계 기업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10,000원에 이루지 못한 거라든지 이 관련돼서 사과한 사람 문재인 대통령하고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후보 두 사람만 사과했습니다. 자, 뭐 과거의 이야기를 일단 좀 해봤는데 현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 네. 이러면서 이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예,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지난 7월 12일, 13일 결정되고 나서 최 전 원장은 이제 31일 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양산한다라고 비판했거든요. 네.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지역별. 예,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이태원의 한 음식점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저임금 인상 좋다. 그런데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 나쁘다.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 자영업자들의 임금 체불이 늘고 있는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라고 하면서 범죄까지 빗댔어요. 저는 이거 좀 과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용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뭐 어느 지역 차별할 거냐 지역별로 차등 주자고 하니까 어느 지역 차별해서 어느 지역은 싸게 어느 지역은 비싸게 받게 할 거냐 최저 형식 지역 차별 정책 포기하라
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전 원장이 이제 오해다. 획일적으로 정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다. 현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현실에 맞지 않냐라는 뜻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범죄에 비유하는 건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최저임금을 현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도 많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최재형 그 전 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는 게 이게 자세하게 좀 뭡니까? 예,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의 물가와 지방의 물가를 비교해 보면 서울이 훨씬 더 비싸죠. 지방의 물가가 좀 싸죠. 그러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비싸니까 물가가 비싸니까 살기 힘들고 하니까 여기는 조금 더 주고 지방은 물가가 싸니까 이건 조금 낮춰줘도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 말고도요 업종별로도 저임금 업종과 고임금을 나누자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서 선진국에서는 다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선진국이 다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영국, 프랑스, 칠레,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체코 뭐 우리 알만한 선진국들 여기 다 똑같이 그 최저임금 차등 없이 그냥 적용해서 진행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다고요, 그냥? 네, 우리가 제도가? 똑같고 다만 프랑스와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있어요. 나이가 어리고 수습생일 경우에는 최저임금 별도로 정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 20% 감액한다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요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서 이게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별 차등 적용 이야기하는 데가 이제 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연방제 국가거든요. 여기는 지역별 차등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각 지역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받는 연방제 특성이 최저임금 제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한 연방정부가 일종의 하한선을 정해요. 그래서 주정부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연방정부 최저임금 적용하게 돼 있고요. 유일하게 일본만 좀 연방제 국가 아닌데도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 따로 정하는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업종별로 저 최저임금 나눠주는 걸 반대하고 또 이미 일일 생활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서 지역별 차등론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되셨죠?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이제 지금 세계적인 추세인가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거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 보니까 전 세계에서 다 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얘기만은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고 독일, 영국, 호주, 일본 모두 다 각자 상황에 맞는 대로 이렇게 최저임금 올리고 있고 일본도 이번에 9,695원 우리 돈으로 이렇게 3.1% 오른 걸로 결정했는데 경영계가 역대 최대 폭의 인상률이다 하면서 막 반발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최윤호 평론가님. 예. 뭐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도 좀 심각해요. 뭐 얘기 들어보면은 특히 이제 지난해에 20대 근로자 5명 중에 1명 가량이 아예 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PD님이 27분까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무조건 적용됩니다. 이거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보면은 20대 근로자 5명 중 1명가량은 아예 최저임금 받지 못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죠. 너 없어도 다른 사람 채용 그만이야. 라고 얘기니까 말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화나는 일인데 그래서 최저임금에 관련돼서는 정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니 안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지게 되고 그걸 이유로 종전임금을 저하시킨 경우 똑같은 처벌을 받겠는데 그래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이 고통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 내부에 있는 그 다른 부분도 아니고 네. 하드 수수료나 프랜차이즈 비용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손을 다시 대야 된다. 근데 정- 평론가님 그 부분을 어떻게 손을 댑니까? 왜냐면 카드 회사도 이익을 여기서 더 10원이라도 내려가면 우리 회사 망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망합니까? 아니 안 혹시라도 망해요. 또 저 대한민국 지금 네. 그때 그 맨 처음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경제민주화 얘기 나왔었는데 100일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중요하죠. 예, 임대료 중요한 카드 부분입니다. 수수료 부담 프랜차이즈 값의 불공정 시장 질서 그렇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부분인데 이해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공익위원 뭡니까? 이 사람들 정부 입김 들어가는 공무원들 내지 그런 전문가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 뒤로 빠져서 서포트하고 자본가하고 노동자하고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정부는 뒷짐지는 지금의 현재의 최저임금 모든 누구한테도 도움 안 되는 최저임금 프레임 짜는 거 이거 도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거 대선 기간에 아마 하나의 아젠다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원래는 한 25분 정도의 평론가님하고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27분 이야기를 하시길래 길게 좀 했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제가 책임을 져야 돼서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